아버지가 출장을 간 첫날 밤, 나는 괜히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장마비가 쏟아지고 빗소리가 집 안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고요해야 할 집안 공기는 낯설게 무거웠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새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녁은 먹었니? 부엌에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전에요. 혼자 먹는 게 싫으면 말하지 그랬어.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뜻 없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나는 괜히 컵을 집어들며 시선을 피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성이었다. 단정한 외모와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언제나 차분한 말투. 처음에는 그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던 순간 불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나는 움찔했다. 괜찮아, 초 가져올게. 그녀가 촛불을 켜자 흔들리는 불빛이 집 안을 가득 메웠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방 안,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낯설게 보였다. 조용히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미묘하게 떨리는 손끝.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 손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순간 그녀의 손끝이 스치듯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온몸에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소가 아니었다.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촛불 앞에서 마주 앉았던 순간만이 맴돌았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아버지의 아내잖아.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쳐도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피했다. 오늘은 집에만 있을 거니? 내 날씨도 그렇고 그냥 책 좀 읽으려고요. 그래? 나도 집에 있을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점심 무렵 창밖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분히 잡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때때로 내 시선을 느낀 듯 눈길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그녀가 갑자기 제안했다. 같이 저녁 먹을래? 어차피 아버지 안 계시니까 간단히라도 함께 하는 게 좋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말과 말 사이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다. 마셔. 더우니까. 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다시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다짐이 흔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갑자기 작은 소주병을 꺼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 한 잔 같이 할래? 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거절할 힘은 사라지고 있었다. 잔이 채워지고 우리는 몇 번의 잔을 나누었다.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내 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 폭우는 멈추지 않았고 방 안은 술기운과 촛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은 맞았다. 그러나 이미 내 안의 갈망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긴장감은 곧 돌아올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방 안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았던 순간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스치듯 닿았던 손끝, 서로 피하지 못한 시선, 그리고 잔잔한 미소. 모든 게 우연이라고
술 기운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내 심장은 이미 그 순간을 다른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후회와 불안이 몰려왔다. 어제는 단순한 착각이었을 뿐이다. 잊어야 한다.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거실로 나가 그녀와 마주친 순간 모든 다짐은 흔들렸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잘 잤니?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인사였지만 나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그냥 좀 늦게 잤어요. 말을 더듬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묘한 웃음이 어렸던 것 같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눈빛과 손끝의 감각만이 남아있었다. 안 돼. 이건 금지된 거야.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야.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갈망은 더 커져만 갔다. 저녁 무렵 장마는 또다시 집을 파고들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이 쿵하고 울려 퍼졌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가 말했다. 오늘 같은 날은 술 한 잔이 딱인데.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주잔이 채워지고 폭우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잔을 들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겨우 대답했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는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렸다. 술 기운이 돌자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지. 그런데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잔을 비웠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하소연이었을까? 아니면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였을까? 시간은 깊어갔다. 술기운과 폭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류가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그녀도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마음은 멈출 수가 없네. 그 순간 식탁 위에서 우리의 손끝은 다시 맞닿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스침이 아니었다. 서로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포개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멈추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동시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손을 거두지 않았다. 폭우는 점점 거세졌다. 천둥과 번개가 방 안을 밝히며 우리가 이미 선을 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끝이 끝없이 되살아났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며칠 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차라리 안도감이 들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와 마주 앉아있을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흔들고 있었다. 저녁 식탁, 아버지의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던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술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이 내 눈과 마주쳤고 나는 끝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며칠 나는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머리로는 알았다.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걸. 하지만 마음과 몸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비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나에게 그녀가 다가왔다. 손에 작은 잔과 술병을 들고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잔을 받았다. 술이 오가고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느끼지 않았니? 우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며 방 안을 흔들었다.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정전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혔다. 그녀가 촛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이 드러났다. 숨결이 겹쳤다. 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뺨에 닿았다. 짧은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러나 이내 나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안 돼요, 제발.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 숨죽인 방 안, 폭우와 천둥 소리가 모든 걸 덮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이었고 나는 죄책감과 황홀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 말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내 안의 비밀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 같았다. 거실에서 마주친 그녀 역시 전날과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차분한 미소,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날 집안은 평온해 보였다. 아버지는 웃으며 나를 안아주었고 새어머니는 예전처럼 차분하게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그녀와의 시선은 끊임없이 교차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만 나는 숨이 막혀 밥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웠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문득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멎었다. 문 앞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오히려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웃음을 가장해야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얼룩져 있었다. 잘 지냈지?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출장 힘드셨죠? 그의 옆에 서 있는 그녀, 새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 평온한 표정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웃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어주었다. 나는 밥 한 숟갈 삼키는 데조차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왜냐하면 짧은 순간마다 그녀의 눈빛이 내 눈과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짧고 은밀한 시선 하나에 심장은 다시 그날 밤으로 끌려갔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잠그고도 언제든 문 너머로 들려올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발자국은 다시 찾아왔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다. 창밖 폭우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뒤돌아본 순간 눈빛이 교차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말과 달리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다짐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며칠 동안 우리의 비밀은 겉으로는 감쪽같이 감춰졌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고 그녀와 나는 평범한 가족의 연기를 했다. 그러나 그 연기 속에서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는 진실을 드러냈다. 부엌에서 우연히 스친 손, 거실에서 스쳐간 시선, 모두가 작은 불씨가 되어 내 안을 태웠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다시 술잔이 놓였다.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녀가 말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언젠가 들통나겠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폭우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언젠가 폭발할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며칠 뒤 친척들이 모이는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이 오갔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웃음소리 속에서도 그녀와의 눈빛은 끊임없이 오갔다. 그때 내게 농담을 던졌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혹시 비밀이라도 있니?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도 긴장한 듯 숟가락을 놓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예감은 불길했고 심장은 계속 요동쳤다. 며칠은 평온한 듯 흘러갔다. 아버지는 회사 일에 바빴고 집안은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매 순간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와 나,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화를 나누고 부엌에서 스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언제나 흔들렸고 작은 자극에도 들통날 듯 위태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출장 자료가 여기 있을 텐데. 서류철을 뒤적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재에는 그날 밤 그녀가 내게 남긴 짧은 쪽지가 있었다.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 불장난 같은 기록, 지워버렸어야 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있었다. 이게 뭐지?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내 손끝이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봉투를 열어 짧은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다.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 정적이 흘렀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설마 너희 둘이? 그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 아팠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 손에 쥔 봉투를 구겨 던졌다. 천둥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 그 모습은 평생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나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한순간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제발.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다시는 이미 끝났어.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방을 나서며 문을 거칠게 닫았다. 그 소리는 폭우보다도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와 나는 남겨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를 바라볼 수도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우리를 태웠던 불꽃은 결국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트렁크를 챙겨나가는 뒷모습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시작된 불꽃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